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개념 스토리 5번째,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마 다중성격 혹은 다중인격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면입니다. 무슨 가면이 왜 필요해?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 퍼스널리티의 어원이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쓴다라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가식적인 가짜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그 위치, 그 역할, 그 모습에 필요한 것들을 연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 즉 가면을 우리의 삶에서 잘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에 가게 되면 저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의 딸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조직에 오게 되면 나의 상사가 있을 것이고 나의 동료가 있을 것이고 나의 팔로워, 부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직에서는 직장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 조직에서 집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가면을 잘 착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결혼 초기에 저희 배우자가 저에게 했던 메시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난 당신의 학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대박 뜨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할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배우자를 학생처럼 간주하고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필요한 가면들을 잘 착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멀티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2020년도가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멀티 페르소나가 급작스럽게 등장했느냐? 아니 그렇진 않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다중성격, 다중인격으로 약간 병리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플랫폼들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유재석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이름이 유고스타, 유산슬, 라세, 유르페우스, 유디제이, 닥터유 지금 1의 영역에서만 해도 6개의 캐릭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6개의 부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모습을 만들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자아들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트위터에서 나는 어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혹은 인스타그램에서도 공개된 내가 있고 비공개되어 있는 또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거를 일명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삶의 과정에서 멀티페르소나를 활용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아를, 이렇게 많은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정상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유리한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다중인격, 다중성격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우리가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갖고 있는 게 내 삶에 유리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이 플랫폼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나 자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온라인의 플랫폼의 다양한 자아가 다 사라졌을 때 여전히 나는 남아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처럼 자아에 익숙해지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멀티페르소나를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에다 페이스북이 사라지거나 유튜브에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공개된, 비공개된 또 다른 이런 것들이 다 빠져도, 이게 다 없어져도 가운데 진짜 나, 그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사라져도, 온라인상에 있는 플랫폼이 사라져도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을 통한 멀티페르소나가 아닌 걔네들을 다 빼고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유행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거, 시간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스토리 지속되겠습니다.